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그치?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는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요 이론 부분은 이제 특히 중앙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법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중세국어 부분도 좀 많이 어렵게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론 문법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중원고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시험 기간에는 실전 문제, 특히 고3, 모의고사 내는 데 등장하는 실전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이제 익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이론부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학교에서는 지금 진도 어디 나오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어떤 다음 페이지? 문법 하고 있어 지금? 네. 문법 지금 한글 맞춤법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맞춰서 이제 우리도 진도를 오늘 일단 이론 부분은 끝을 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준비됐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운의 변동 중에서 표기에 반영되는 걸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소리대로 적는 경우와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치? 소리대로 적는 거 무엇이 일치하면 된다? 응? 무엇이 일치하면 된다? 소리대로 적는 거는?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무엇이야? 지금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지금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소리대로 적는 거 뭐라 그랬어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면 소리대로 적는 거. 그죠?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법에 맞도록 한 거. 요것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익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혼나야 되는 일입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걸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띄어쓰기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조사 빼고는 띄어쓴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존 명사와 조사로 함께 쓰이는 품사 통용의 경우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자 이제 소리에 관한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된 소리 보도록 합시다. 자, 제5항을 보면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 소리로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핵심은 바로 뭐다? 뚜렷한 까닭 없이 된 소리로 나는 건 어떻게 쓴다? 된 소리로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뚜렷한 까닭 없이 된 소리로 나는 된 소리.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뭐다? 우리가 음운의 변동할 때 한번 배웠을 겁니다. 알겠죠? 바로 음운의 변동 중에서 된 소리 되기, 즉 경음화, 환경이 아님에도 된 소리로 소리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쓴다? 된 소리로 표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 소리로 표기를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어요? 된 소리로 표기까지?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된 소리 되기 환경이 맞냐 안 맞냐를 구분하는 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하나 적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된 소리 되기, 즉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맨 밑에다 쓰는 게 나을 건데 쓸 게 많아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된소리대기 경음어 환경에 속하는 경우는 어떻게?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거죠. 얘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니까 된소리로 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사소리로 표기를 하게 되고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된소리로 나는 까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는 예사소리로 표기를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어떻게 쓴다? 그냥 된소리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 된소리대가 일어나는지를 봐둘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자, 음절의 끝소리 즉 종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가 기읍, 디귿, 비읍인 경우 그치? 그죠?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발음 기호로 기읍, 디귿, 비읍을 썼어요. 그치? 그러면 얘네는 바로 뭐다? 기읍, 디귿, 비읍으로 발음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기읍으로 소리 나는 거는 키읔도 기읍으로 소리 났었고 쌍기역도 기역으로 소리 났었죠. 그렇죠? 그럼 디귿으로 소리 나는 건 많았잖아요. 그렇죠?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까지 전부 다 디귿으로 소리 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경우는 히읗은 빼야 돼요. 왜? 히읗은 그러니까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읍으로 끝나는 경우는 비읍이나 피읍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읍으로 소리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앞 음절의 끝소리가 그렇죠? 기읍, 디귿, 비읍인 경우는 바로 뭐다? 이어지는 음절의 첫 소리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이 경우는 발음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 학교라고 쓰지만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학교 이렇게 발음되잖아. 그렇지? 된소리로 발음되고 그렇죠? 얘는 기읍이라고 하는 된소리 되기의 이유가 존재를 하니까 표기할 때는 그냥 기읍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밥도 같은 경우도 역시 발음을 하면은 밥도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그 뭡니까 된소리로 나는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꾸로 예사소리로 쓰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간 끝소리 니은, 미음. 그렇죠? 자, 니은, 미음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첫 소리,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신발을 신다라고 쓰지만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신발을 신다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그렇죠? 고가 돼도 실제로 이제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같았으면은 고를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명사 중에는 신고라는 명사도 있어. 그렇지? 신고가 무슨 뜻이야? 신고. 그렇지. 경찰한테 뭔가 사실을 알리는 거를 우리는 신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하고
경찰에게 알리는 신고하고는 쓰는 방식은 똑같지만 발음이 달랐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예사소리로 쓰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긴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계란을 삶다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삶다 이렇게 읽죠. 그렇지?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역시 마찬가지 뭐다? 된소리 되기가 이유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쓸 때는 예사소리로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렇죠? 자, 한자음. 리을, 받침 뒤에 이어지는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이거는 한자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자음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한자음이 아닌 경우는 이 경우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 시간에 많이 쓰는 말이죠. 물질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물질 이렇게 읽죠. 그렇지? 그죠? 자, 근데 실제로 고유어 중에서도 물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는 된소리 대가 안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왜? 고유어니까. 그래서 물질 하면은 뭐다? 해녀가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그때는 고유어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된소리 대가 안 일어나고 여기서는 한자음의 경우만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학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죠. 갈등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갈등 이렇게 읽죠. 그렇지?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자음의 경우는 된소리 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죠? 오케이? 그죠? 자, 네 번째. 그지? 자, 바로. 자, 합성어 중. 그쵸?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1번부터 3번에 해당하지 않고 자, 위의 조건을 먼저 만족하면 위의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중에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앞 어근이 의미상 뒤 어근을 수식하는 경우 뒤 어근의 첫 소리, 예사 소리는 된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음운의 변동이었다면 진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것과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앞 발음 때문에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교체로 분류를 해요. 알겠습니까? 2번도 역시 마찬가지 앞 발음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교체로 분류를 하고 3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앞 발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교체로 분류를 해요. 알겠죠? 근데 4번은 합성어에서 일어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첨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죠?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은 표기에는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손을 닦는 수건을 뭐라 그래요? 그치? 손 더하기 수건을 하니까 얘가 손수건이 됐고 의미상으로도 지금
손을 닦는 수건이라고 해서 앞에 손이 뒤에 있는 수건을 꾸며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얘는 발음을 어떻게 하게 된다? 손수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책가방, 국밥 이런 거는 여기 4번에 속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1번에 이미 해당하잖아요. 기육받침 D니까. 여기서 조건이 뭐야? 1번부터 3번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건 제일 조심할 게 국밥 같은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국밥은 뭐야? 국과 밥이 합쳐진 말이긴 하지만 이미 국의 받침이 기읍으로 끝나버렸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뒷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라서 이 경우는 1번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근데 손수건은 뭐야?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는 어간 끝소리 니은 미은 뒤밖에 없었잖아. 그치? 근데 손은 어간 어미로 나눌 수 있는 용언이 아니야.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번에 해당하지 않죠.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첨가의 된소리 대기, 사이소리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된소리 대기 환경에 대해서 이 단어를 이 부분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 환경이 아닌데 된소리로 나는 경우만 우리는 표기할 때 된소리로 적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환경은 음운의 변동 중 경음화 부분을 참고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음화 환경으로 인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어떻게? 요게 중요합니다. 밑줄 쳐놔둡시다. 경음화 환경으로 인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어떻게? 그대로 예사소리로 표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얘는 된소리로 나는 뚜렷한 까닭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깍두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게 되면은 이거 다 적었으니까 지워도 되겠지? 그렇죠? 학생들이 진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깍두기인지 깍두기인지 요거를 많이 헷갈려해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답은 뭐다? 그렇지. 깍두기가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왜 그러면 깍두기가 답일까? 그냥 한 단어에서 응? 한 단어에서 이게 분리돼 있지 않고 한 개에서 원래? 좀 전에 했잖아. 된소리 되기 환경이 1번이 뭐야? 예? 좀 전에 필기했잖아요. 그거 똑같을 때 뭘 똑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번이 뭔데 필기한 거 1번. 변호 환경을 해 된소리로 그러니까 그 1번이 뭐냐고 1번. 경음화 환경 1번. 경음화 1번 필기한 거. 선생님 방금 지운 거. 음절의 뱃소리가 기획 그치. 기억이잖아 받침이. 알겠습니까? 얘는 깍두기로 쓰나 깍두기로 쓰나 발음은 깍두기로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뭐다? 경음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깍두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깍두기를 뭡니까? 음운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눈다? 쌍기읍, 기역.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디귿, 우, 기읍, 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깍두기 할 때 깍에서 쌍기읍은 얘가 쌍기읍으로 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얘는 바로 뭐다? 된소리로 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쓴다? 쌍기읍, 즉 된소리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두는 바로 뭐다? 앞 음절의 끝소리가
기역으로 인해서 된 소리로 나는 거죠. 그렇죠? 즉 얘는 바로 뭐다? 경우마. 환경에 의해서 된 소리가 나죠. 바로 앞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오는 예사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얘는 바로 뭐다? 된 소리로 나는 이유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디귿, 바로 예사 소리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깍두기에는 사실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얘가 다 들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굉장히 단골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안 되는 저 멍한 표정은 뭐지? 있어요. 정말 됩니까? 그치? 자,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면 깍두기는 깍두기로 표기한다는 거죠. 왜? 앞음절 깍에 받친 기역에 의해서 뒤에 이어지는 예사소리 디귿은 예사소리가 오든지 된 소리가 오든지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예사소리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까닭 없이 된 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두 번째.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 소리들은 까닭이 없는 거기 때문에 된 소리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소적생, 그쵸? 여기서 보면 모음이 오와 어 사이에 쌍짓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된 소리로 나는 까닭이 있다, 없다? 그치, 그러니까 된 소리로 표기하는 거죠. 알겠죠? 근데 반면에 소적세 할 때 얘 세는 뭐야? 발음대로 하면 그냥 소적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근데도 얘는 세로 표기하는 이유는 뭐다? 앞 음절의 받침이 기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된 소리 대기 환경에 뭡니까?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는 예사 소리로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깍두기랑 똑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 단어들은 대표적으로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가끔, 아저씨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니은, 니은, 미음, 이음, 즉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된 소리로 나는 까닭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뭡니까? 여기서 니은, 미음 같은 경우는 어간 끝소리면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뜻하다 같은 경우는 영혼의 어간 끝 니은 혹은 니은지에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첫 소리,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음 나도 예사 소리로 적지만 산뜻하다에서의 어간은 산뜻하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간만 받침 니은이 어간 끝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나는 된 소리 쌍디귿은 그대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렇지?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표기를 할 게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표기는 바로 뭐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대로 된 소리로 표기를 합니다. 된 소리 내기 환경이라도. 알겠습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죠? 자, 싹싹하다. 그치? 자, 얘는 뭐야? 싹이. 앞에 받치면 싹 할 때 쌍시옷이 이해가 되잖아. 그치? 근데 뒤에 싹은 뭐야? 얘가 기역 받침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그냥 시옷이 돼야 되겠지. 된 소리 되기 환경이니까. 그치? 근데 뭐야? 싹은 발음이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같은 비슷하거나 같은 음절이 연달아 일어날 때는 그냥 아무리 된 소리 대교 환경이라도 상관없이 된 소리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과 비슷한 게 이런 것도 있죠. 짭짤하다.
원래 위에 있는 규칙대로라면 원래는 잘하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얘도 비읍 받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쌍지에서 쓰는 이유는 바로 뭐다? 비슷한 음절이잖아요, 그렇죠? 짤 비슷하잖아, 그렇지? 왜 씁니까? 땀이랑 짤이랑 다르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받침만 빼고는 다 똑같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씁쓸하다. 그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된소리로 그냥 써주는 겁니다. 된소리 되기 환경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 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잖아. 딱딱하다 이런 것들. 그렇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된소리 되기 환경 기읍 받침이 있긴 해도 같은 음이 반복되니까 그냥 딱딱 이렇게 써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표기를 할 때 된소리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된소리 되기 환경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 관건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형태에 관한 것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준비됐죠? 자, 어간과 어미, 요번에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어간과 어미는 연음에 의해 가지고 이어져서 소리가 나더라도 어떻게? 원래 형태를 밝혀 쓴다.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꼴 무슨 뜻이다? 어법에 맞게 쓴다 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먹다도 발음을 하면 먹다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별해서 원래 형태를 밝혀서 먹다 이렇게 써요. 그렇죠? 먹은이는 더하죠. 먹은이라고 쓰면 발음은 뭐야? 먹은이 이렇게 나잖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구분하여 쓰기 위해서 원형을 밝혀서 먹은이로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깎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깎다, 깎고, 그렇지? 그다음에 깎으니 이렇게 발음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쓰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2에 더하기 6번을 보도록 합시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적. 그렇지? 이거는 이꼴 바로 뭐다? 합성 용언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용언 두 개가 합쳐서 한 개의 용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혔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모퉁이를 돌아가다. 여기서는 뭡니까? 돌다라는 의미가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서 돌아가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펄떡하고 뭔가 걸려서 넘어졌어. 그렇지? 이것도 어때? 넘어지다. 원래 형태를 밝혀 쓰잖아. 그렇지? 그 외에는 그 이유는 뭐야? 넘는다는 의미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원형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는 요 핵심은 요거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졌지 않는다. 즉 소리대로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어. 그렇지? 근데 본뜻에서 멀어진 거는 드러나다. 얘는 뭐가 무엇이 합쳐졌겠어? 들다와 나다가 합쳐진 거죠. 근데 여기엔 들다의 의미가 있어 없어? 드러나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소리대로 쓴 거죠. 사라지다. 뭐가 무엇이 합쳐졌겠어? 그렇지. 살다가 지다가 합쳐진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에는 산다. 의미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쓰러지다는. 뭐가 무엇이 합쳐졌겠어요? 어? 지다. 하고 쓰러지다는. 쓸다. 그치, 쓸다와 지다가 합쳐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쓸다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졌죠. 그러니까 소리대로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명사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동사가 명사가 된 접사가 붙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가 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쵸? 그치? 얘가 파생돼서 나오는 단어 중에는 놀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노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놀이는 뭡니까? 놀이. 그렇죠. 말 그대로 플레이. 노는 거잖아. 그렇지? 놀다의 의미가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원형을 밝혀 쓴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노름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도박이잖아. 그렇지? 놀다의 의미가 있어 없어? 도박이 노는 거야? 도박은 중독이야. 노는 게 아니야. 얘는 중독이라서 나가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드는 거야. 머리가, 뇌가. 알겠습니까? 노는 거는 내 의지로 이렇게 노는 거고, 도박 같은 경우는 사실 의지보다는 중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처음 몇 번이야 이제 뭡니까? 지 의지로 호기심이나 이런 걸로 하겠지만, 사실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지 의지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그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놀다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노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도박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대로 쓰는 게 되는 거죠. 원래 얘는 뭐가 무엇이 합쳐졌겠어? 놀다의 노래에다가 플러스 그치, 음이 합쳐졌겠지. 그치? 근데 소리대로 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명사로 파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 용어는 일어날 때는 뭡니까? 앞말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는 그 원형을 밝혀서,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소리대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연결어미 이오와 종결어미 이오. 알겠습니까? 자, 이오는 연결의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야채 가게에 있는 것은, 야채 가게 매대 위에 있는 것은 양파요, 파요, 배추요, 양배추요, 사과요, 귤이요. 이럴 때는 지금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귤이요, 감이오. 여기서 끝날 때는 이 오를 써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와 오를 쓰는 경우는 요는 연결, 오는 종결 의미로 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구분할 거는 바로 뭐냐면 상대 높임, 해역체의 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해요의 요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얘는 품사가 달라요. 아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요 할 때 자, 조사는 생략해도 말이 되거든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뭡니까? 경민아 밥 먹어 말이 안 돼. 그치? 근데 경민아 밥 먹어요 하면 무슨 의미가 돼? 높임의 의미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요는 그냥 요를 빼도 말은 되지만 거기에 높임의 의미만 더해주는 조사인 거예요. 보조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문장에서 연결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야채 가게 매대 위에 있는 것은 양파요 할 때 양파이요. 그치? 했는데 양파이 하면 말 돼 안 돼? 양파이, 배추이 하면 말 돼? 안 되잖아, 그렇지? 어미는 생략하고 말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미인 경우만 요게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는 연결, 오는 종결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방금 사실 해역체에 대한 설명은 사실 17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라는 거에서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거는 바로 뭐다? 이게 상대 높임 해요 체의 보조사 요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는 그냥 요로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언이 활용을 할 때는 원래는 어간도 어미도 변화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먹다 같은 경우는 먹다, 먹고, 먹음이, 먹어도 변화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는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에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고, 이거는 바로 뭐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용언이 불규칙 활용을 하냐 안 하냐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다? 용언의 어간에,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특히 아서, 어서, 그렇죠? 를 붙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얘가 규칙이냐 불규칙이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 최근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난이도를 조금 올린다고 기본형을 제시해줘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갈다, 놀다 이런 것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가 규칙 활용을 하냐 불규칙 활용을 하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붙여보면 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 중에서 특히 아서, 어서 혹은 아, 어 요걸 붙여보면은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한 방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보면은 용언의 어간이 변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어간 끝소리 리을이 줄어들 적, 즉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죠. 그렇죠? 밭을 갈다, 그렇지? 밭을 갈다 할 때 갈다는 뭐다? 네가 붙으면 간이, 그렇지? 그 다음에 간, 밭을 갑니다, 그렇지? 밭을 가시오, 밭을 가오, 그렇지? 요렇게 되죠, 그렇지? 얘네는 조금 더 특히나 불규칙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왜? 네가 붙었는데도 리을이 탈락하잖아, 그렇지? 놀다도 역시 노니, 놉니다, 노시오, 노. 불다도 분이, 붑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둥글다도 둥근이.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간 끝 받침은 다 탈락해요. 알겠습니까? 둥글다도 둥근이 되지, 그렇지? 빨갛다도 관형사형음이 니은이 붙으면 어떻게 돼? 빨갛다. 니은이 붙으면 빨간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파랗다는 그치, 히읗이 탈락하잖아, 그치? 형용사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능이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니은만 붙게 되고, 니은만 붙기 위해서는 어간의 끝소리 자음이 탈락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어질다 같은 경우 역시 어진이, 어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어간 끝에 시읒이 줄어들 적에, 즉 시읒이 탈락하는 거죠. 이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지, 그치? 지난 시간에 시읒 탈락 했었죠. 바로 긋다, 낮다, 있다, 짖다. 어간 끝소리 시읒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붙으면은 무조건 탈락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들 적, 히읗 탈락이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 그럴 건, 그러면, 그러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히읗이 탈락하는 거 다 형용사죠, 그렇지?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렇지? 대부분이, 그렇지? 자, 어간 끝 오와 의가 줄어들 적, 요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 거와 함께 보면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난 시간 걸 안 봐서 어렵겠지만, 그렇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어간끝 디귿이 리을로 바뀔 적에도 역시 디귿 불규칙이 적용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걷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뭐가 된다? 걸로 바뀌어요. 디귿이 리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걸으니, 걸었다 이렇게 됐죠. 그죠? 듣다도 역시 들으니, 묻다도 물으니, 그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니까 디귿이 리을로 변해버리죠. 그치? 그 다음, 어간의 끝 비읍이 우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왜? 자음이 모음으로 변해버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다 같은 경우는 기우어가 줄어서 기워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굽다. 그치? 자, 여기서 굽에다가 어미 어가 붙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치. 이 경우는 구워가 됩니다. 왜? 비읍이 뭘로 변하기 때문에 우로 변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깊다, 굽다, 가깝다, 그렇지? 그 다음에 무겁다 이런 것도 기워, 구워, 가까워, 괴로워, 무거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맵다도 매워 이렇게 되듯이. 그치?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 비읍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은 오히려 우로 바뀌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언의 어미가 변하는 경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불규칙이라고 하는데, 하닥의 동사 같은 경우는 어미 아어 대신에 무조건 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하닥의 용언의 경우 어미로 여나 엿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하였다는 하이었다가 줄어서 하였다가 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원래 형태 자체가 엿이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다 또는 하닥의 용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하다, 청소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명사에 하다가 붙어도 용언이 되잖아. 그치? 그죠? 이렇게 하다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용언의 경우는 어미로서 여나 엿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간의 끄듬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르다는 이르러, 이르어가 아니라 이르러가 되죠. 그렇죠? 그렇지? 그다음 누르다는 눌러. 잠깐만. 이건 좀 잘못되네. 푸르다가 푸르러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 그다음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에 이건 예문을 좀 잘못 적었네요. 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는 자, 역시 마찬가지 르로 끝나는 건 불규칙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보면 가르다는 갈라, 부르다는 불러, 의가 지금 탈락해버리고 얘가 받침이 된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없던 리을이 하나 첨가가 되죠. 그치? 그래서 거르다는 걸러, 오르다는 올라, 구르다는 굴러. 그치? 이게 중세국어 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중세국어 때 보면은 뭡니까? 15세기에는 리을 이응 활용형을 썼고 16세기에는 리을 그 다음에 근대에는 리을 니은 활용을 썼다 했잖아. 그치? 바로 요건데 이게 현대에는 다 불규칙이 돼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실제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자, 바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원래는 원형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말들은 전부 다 원형을 밝혀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만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소리대로 씁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놀다가 놀이가 됐을 때는 원래 의미 놀다 플레잉의 의미가 존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름이 됐을 때는 어때? 음이 붙었잖아. 그렇지? 근데도 원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노름이라고 소리대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단어도 있어요. 자, 목에다가 걸이가 합쳐지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는 목걸이. 이건 정확하게 걸다에 접사 이가 합쳐지는 경우, 그렇지? 요 경우가 이제 그 적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목걸이라고 적는 경우와 두 번째는 목걸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1번은 무슨 뜻일까? 1번. 그치, 얘는 그쵸, 목에 거는 액세서리를 우리는 목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는 걸다의 의미가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다?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그치, 원형을 밝혀 쓴 거죠. 어법에 맞게 쓴 겁니다. 그쵸? 근데 목걸이라고 하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나무 길 네? 나무 머리 아니, 목걸이. 얘는 목이 부어오르는 전염병입니다. 예전에 혹시 초등학교 때 볼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없어?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병이긴 한데 이게 약간 그 눈병처럼 전염되는 병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게 걸리면은 볼거리는 이제 볼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목걸이는 목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어오르는 거니까 걸다의 의미가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나 음이 붙어서 된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뜻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쓴다? 소리 나는 대로 그치, 소리대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물론 첫 번째 방금 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요 두 번째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요거 밑줄 쳐놓읍시다.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정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무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덤이 뭐야?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땅에다가 묻는 곳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무덤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을까? 무와 덤이 합쳐졌을까? 그렇지. 기본형이 뭐야? 묻다잖아, 땅에. 그렇지? 그죠? 공부 안 하면 국민이 땅에 묻어버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묻다에서 온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정미사가 뭐가 붙었을까? 그렇지. 오, 똑똑했어요. 엄이 붙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묻다의 의미가 존재해야 안 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다? 이나 이외의 정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 그렇지. 소리대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원형을 밝게 쓰는 건 바로 어느 경우밖에 없다? 이나 이 붙어서 된 낱말이고 그것이 원래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원형을 밝게 쓰는 거고 그 위에는 전부 어떻게? 소리대로 쓰는 게 원칙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럼 넘어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넘다에 어가 붙은 거잖아. 그렇지?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대로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범도 뭐야? 주범이 뭡니까? 주범. 맞아요. 시체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겠어? 그렇지. 죽하고 그렇지요.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엄이 합쳐진 것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이나 이외의 정미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 소리대로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뭐 너무, 도로, 뜨덤, 바투 이런 것도 있고 조사도 남아, 붙어, 조차 이런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나 이외의 어미 정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낱말.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원래 소리대로 원래 형태를 밝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정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줬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실제 모의고사에서 시험에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지붕. 지붕이 뭐야? 그렇지? 집 위에서 눈이나 비를 막아주는 거를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얘는 원래 형태가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을까? 그렇지? 집에다가 그렇죠? 웅이 합쳐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이외에 정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 소리대로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요것도 밑줄 쳐놓읍시다. 이파리. 얘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겠어? 그렇지? 나뭇잎 할 때 잎하고 거기에 그렇지? 아리가 합쳐졌겠지. 그렇지? 역시 접사 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어떻게? 소리대로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도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정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죠. 그렇죠? 길이, 이히, 우구, 우추, 으키, 이키, 에.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다? 하나 알아둘게. 피동 정미사는 그렇죠? 이, 히, 리, 기. 피동이 뭐야? 맞는 거. 당하는 거. 막히는 뭘 맞죠? 당하는 거. 주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 반면에 사동 정미사는 사동이 뭡니까? 하는 거?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하도록 시키는 걸 사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경민이한테 경민아 책 읽어 했으면 뭐야? 선생님께서 경민이에게 책을 읽히셨다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읽는 걸 읽히다. 이건 사동이잖아.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동에 해당하는 거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되죠. 이 희리기는 피동에도 있고 사동에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나 보다 같은 경우는 사동연미사와 피동연미사와 똑같아요. 형태가 둘 다 보이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경민이가 산을 넘으니 바다가 보였다. 그쵸? 자, 여기서는 주체가 보인 거는 뭡니까? 뭐가 보인 거야? 그치? 바다가 본 걸 당한 거야? 누가 바다에게 보라고 시킨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다가 보였다 해서 보이다는 피동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뭡니까?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였다. 이렇게 하면 뭐야? 학생들에게 보게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경우는 사동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몇 단어들 같은 경우는 사동연미사와 피동연미사 형태가 똑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의미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동연미사, 피동연미사는 무조건 원형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정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낱말들은 이제 그냥 쭉 보면 되겠지만 뭡니까? 원래 형태를 밝혀 쓰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혹은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도 원래 형태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자 깨끗하다에 뭡니까? 히가 붙어 이 히나 이가 붙어가지고 뭐가 돼? 깨끗 하다에 이나 히가 붙으면 뭐가 돼? 깨끗이 이. 그렇죠. 발음할 땐 깨끗이가 되죠. 그렇죠? 깨끗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깨끗하다에서 이가 붙어가지고 깨끗이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용은 원래대로 원형을 밝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는 소리대로 써. 갑하다 말 돼 안 돼? 갑작 하다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죠? 자, 여기서는 반듯하다 하고는 또 다른 말이기 때문에 알겠지? 의미가 멀어진 경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렇지? 슬며타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가 붙었지만 소리대로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그렇지? 곰곰 해도 부사인데 거기에 곰곰이, 그죠? 곰곰해서 쿠팡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더욱에서 더욱도 부사인데 여기서 더욱이, 그렇지? 생긋 웃다, 그렇지? 곰곰도 그렇고 생긋도 그렇고 이런 건 사실 의태어잖아.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태어에다 이를 더해서 의미를 더해서 또 부사가 되는 경우도 원래 형태를 밝혀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다음 하다가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어들도 역시 원래 형태를 밝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하다, 숱하다, 뭐 부질없다, 상없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도 역시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원래는 그 원형을 밝혀 쓰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어원은 분명하지만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건 그냥 변한 대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뭐다? 큰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써요. 한아비. 그렇죠? 게임 생각하면 안 돼요. 한아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다? 특이하게 변해서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소리대로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도 역시 소리대로 씁니다. 알겠죠? 골병은 그렇지? 무슨 병이야? 골병. 원래 한자로 치면은 뼈골자에 병병자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뼈에 병이 들었을 때 골병이라 그래? 아니죠. 골병은 언제 골병이 들었다 그래? 약간 어느 아픔이 만성적으로 됐을 때 우리 그걸 골병이 들었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알겠어? 골탕은 진짜 뼈로 끓인 탕을 골탕이라 그래? 그건 곰탕이고, 그렇지? 골탕은 뭐야? 골탕목이다. 상대방은 약간 좀 난처하게 만드는 거, 상대방에게 이제 장난을 해서 난처하게 만드는 건 골탕이라잖아, 그렇지? 어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거. 몇 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 국어에. 알겠습니까? 그냥 다 며칠입니다. 몇 월, 며칠 할 때도 몇 월, 몇 일 아니에요. 몇 월, 며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몇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반드시 며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는 그냥 니로 씁니다. 그래서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그치? 그죠? 그 다음 어금니, 윗니, 전니, 톱니, 틀니, 이건 틀니인데 적을 때는 그래도 틀니로 쓴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가랑니, 머리니 이런 식으로 니로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빨을 나타내는 말은 전미사가 쓰일 때는 니로 쓴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하긴 했었던 거죠, 그쵸? 자, 끝소리 니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니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다리에서 달달 요 부분은 뭐다? 다달로 되면서 소리대로 썼어, 그치? 그쵸? 근데 달 이 부분은 어때? 소리대로 하면 다리가 되는데도 쓸 때는 달이로 쓰잖아, 그치? 이때는 원형에 맞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따님도 역시 마찬가지 딸님이 합쳐졌는데 따님, 그렇지? 마대, 말대, 그렇죠? 마대, 마소, 말과 소, 무자위는 물자위, 바늘질은 바느질, 불나비는 부나비, 불삽은 부삽, 불소는 부손, 솔나무는 소나무, 그렇지? 쌀전은 싸전, 그렇지? 열다지는 여다지. 미다지도 똑같아요. 밀다지인데 미다지가 되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보면 다다리, 따님,
마소, 소나무, 그 다음 부사, 다음 여다지, 우집다. 요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표시도 해둡시다. 알겠습니까?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요런 것들은 원형을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울다와 집다가 합쳐져서 울부집다 아닙니다. 알겠죠? 우집다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그렇죠? 아까 디귿이 리을로 나는 경우도 있었고 리을이 디귿으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직고리도 이제 뭡니까? 바느질고리인데 반직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흘날인데 사흘날, 삼질날인데 삼진날, 설날인데 설달인데 섣달. 그치? 우리가 섣달 동음 하잖아. 그치? 졸려? 아니요. 죽을래? 아니요. 그죠? 술가락인데 숟가락.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이틀날인데 이튿날.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죠? 자,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주의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비읍 소리가 덧나는 거. 자, 대표적으로 뭐 뎁살이, 맵살 이렇게 하는데 요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중간고사에서 했었던 중세국어와 연계시켜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는 사실은 뭐냐? 그렇죠? 자,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경우는 화살표가 그냥 같다고 표시하고 이거는 바로 중세 국어 시대 시대에 그렇죠? 자, 이어지는 뒤음절의 낱말이 비읍계 합용명서를 어두자음군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비읍 소리가 덧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실제로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접사 중에 예를 들면 자, 그 해에 났다라고 하는 접사가 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라고 하는 접사는 얘는 접두사고 의미가 그 해에 수확한 그 해에 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다른 단어랑 합쳐질 때는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서 핵과일, 핵곡식 이렇게 돼요. 시옷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가 유독 쌀이라고 하는 명사와 합쳐지면 뭐가 된다? 햅쌀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실제 수능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게 중세에는 해가 접두사로 쓰이고 거기에 플러스 쌀의 원래 형태가 바로 뭐였다? 이게 쌀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비읍계 합용명서가 어두잠군으로 왔을 때 이 비읍이 히읗의 받침으로 와가지고 현재 햅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어두자음군의 초성에 위치한 모든 자음은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묻기 위해서 실제로 수능에 한번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앙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미 중간고사 했었던 내용이니까 연계해서 문제를 내기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히읗 소리가 덧나는 거. 중세 국어 할 때 히읗 소리 덧나는 거 뭔가 배운 거 같지 않아요? 그랬죠? 언제? 바로 손절은 중세 국어에서 죽을래 저희가 히읗 정성체험 내 흔적이다. 히읗 정성체험이 뭐였어? 뒤에 히읗을 쓰는 거. 그치, 히읗을 쓰는 거야, 그치? 그게 뭡니까? 현대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예를 들어서 했던 게 뭐란 거야? 동물에서 남자 여자를 나타내는 말이 암수가 있는데 얘네는 뒤에 어떤 말이 오더라도 예사 소리가 거센 소리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에다가 겉이 합쳐졌는데 발음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암, 컷, 그렇죠? 수에다가 닭이 합쳐졌는데 실제 쓸 때는 어떻게 쓴다? 닭이 합쳐졌다니까? 수에다가 닭이 합쳐졌다고. 수. 그치, 수탉이라 쓰잖아, 그치? 이런 것들 바로 히읗 정성 체현의 흔적이 있는 것들은 현대에도 바로 뭐다 이렇게 히읗 소리가 덧나는 형식으로 쓰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세 국어와 연계해서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쉰 다음에 우리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언제 끝나요?